안녕하세요. 교회적 빌딩 김지연, 김지환. 정유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송파역에 위치한 건물이 리모델링이 완공이 돼서 현장 소개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8호선 송파역 약 70m 도보 1분 초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파역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이면 초입에 위치해서 8m, 4m,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코너 건물입니다. 헬리오시티와 대단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근처로는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주변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품은 학세권 입지로 유동성 또한 풍부한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 송파 등 주거벨트 중심으로 대형 관광 상업지구인 잠실과 바로 연결되는 생활형 소비 상권이고요. 중상위 소득 가구와 젊은 전문직 가족 단위 인구가 많아서 소비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네, 대지 면적은 59.86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29.71평. 전체 건물 연면적은 170.45평입니다. 지하 한 개층에서 지상 5개층짜리 건물이었고 건폐율은 49.62%, 용적률은 215.01%였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 한도는 10%가 남아있었고 용적률 한도는 15%가 초과돼서 9평 정도로 이득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에는 용적률 혜택을 본 건물이라서 추가 증축은 하진 않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한 30평, 40평을 증축을 했어요. 덩크의 면적을 증축으로 갖다 썼고요. 최상층이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주택이었어요. 층고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아예 멸실하다시피 한 개층을 없앤 다음에 만들어진 썬크의 면적을 합쳐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한 30평 이상 증축을 한 현장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네, 주택하고 상가가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월세가 별로 높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건물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월세가 좀 낮게 책정돼 있었고요. 과감하게 올근생으로 했고 올근생으로 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벌써 좀 준공 떨어지자마자 한 개층이 또 세팅이 됐습니다. 네.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용적률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신축으로 했을 예상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됐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투자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관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외관 포인트는 1층은 대형 타일, 세라믹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상부층 2층부터는 최종 마감이 도장이에요. 근데 스타코 플렉스라고 하는 도장 마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파트 외부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부 단열재 붙이고 미장하고 스타코플렉스라는 탄성력이 좋은 갈라짐이 없는 페인트 도장을 입혔고요. 창호 사이즈 이렇게 과감하게 키워서 코너 건물, 가시성 좋은 건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건물 입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입구인데 네. 계단실이 있고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네. 이런 계단실 있으면 저 안쪽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선 제한에 걸려요. 이 엘리베이터는 최상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위로도 헤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야 되는 층입니다. 근데 이쪽 끝으로 가면 사선 제한에 걸려서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못 올라가고 3층 내지는 4층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옮겼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계단실을 고스란히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효율적으로 잡혔습니다.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옆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그 안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전면에 노출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인데 생겼다. 이 동네에는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라는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저 뒤로 가면 공간이 오래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화장실이 결국은 또 엘리베이터 자리로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엔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하인데요. 확실히 썬큰이 있어서 그런지 지하 같다는 느낌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남향이고 또 코너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지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구조.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보시다시피 빛을 이렇게 은은하게 좀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되게 뭐 습하다는 느낌이라든지 춥다는 느낌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어떤 공사 포인트가 있을까요? 천장에 보시면 이 배관이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온습도 조절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전열교환기를 설치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높지만 구조 설계가 옛날 방식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이 보가 높이가 낮아요. 조명이 요 밑으로 원래는 좀 붙어야 구조가 안전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천장이 굉장히 낮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를 구멍을 뚫었는데 이거 그냥 뚫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설계 구조를 검토를 할 때 조명용 레이스웨이가 보를 관통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명을 보를 관통을 시키고 천정 출고를 높게 보이도록 효과를 확보한 게 이 건물의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2층인데요. 확실히 이게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햇살이 진짜 잘 드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남향의 코너 건물이고 네.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창호 사이즈를 과감하게 키워서 햇볕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계단 한쪽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엘리베이터 공간이 안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보통 요 뒤가 화장실을 배치하게 되거든요. 전용 공간 안에 화장실을 배치하면 여기까지 활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계단실 바깥으로 뺐고요. 그래서 소음이나 뭐 이제 냄새가 차단될 수 있게 뺐고 요 뒤는 지금 보시면 저기 조그마한 급배수 바늘 하나 설치를 했죠. 싱크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게. 탑의실처럼. 예.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셔도 테이블을 깔거나 책상을 배치하는 메인 공간은 전면에 배치하는데 상비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창고 모든 공간에 다 필요해요. 네. 그런 공간은 요 엘리베이터 뒷 공간으로 한정을 져서 하게 되면 요 앞에가 좀 알차게 저는 코너 건물로서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건물 층고라든지 이제 보시다시피 옛날 건물치고 좀 나쁘지 않아서 천정 제거해서 노출로 했고 페인트 칠 깔끔하게 해서 벽, 천정 좀 단일한 색깔로 하면서 일체감을 줘서 천정 층고를 좀 높게 보이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P타일이에요. P타일은 쉽게 해서 뭐 플라스틱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책상, 바퀴 뭐 이런 거에 막 끌려도 기스가 잘 안 나고 또 사이즈가 60cm에 60cm 사이즈고 대기업에서 늘 생산을 해오는 제품들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분 교체가 쉽죠. 그래서 이 현장은 가성비, 실용성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또 문이 있는데 네. 미니 테라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아요. 테라스로 좀 나가는 문이고요. 저 안에 에어컨 실외기 배치를 했고 오래된 건물들 보면 에어컨 배관이 바깥으로 줄줄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돼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천정 배관 보시면 바깥으로 저렇게 해서 그 실외기 있는 쪽으로 빠져나간 게 보이시죠? 바깥에서 바로 관통해서 들어오니까 배관이 저 건물 바깥으로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5층에 올라와서 이제 테라스 쪽으로 나와봤는데 아까 다른 층은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네. 5층은 또 안에 있더라고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5층은 이 건물의 면적, 그러니까 변경 전과 후가 면적에는 차이가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5층은 중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주택을 새로 없애고 새로 했는데 화장실이 기존의 위치에 없었기도 했고요. 그 위치에 동일되게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또 사선 제한에 걸려요. 그래서 화장실은 건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넓고 쾌적한 반면에 전용 공간이 좀 작거든요. 개인 사무실, 뭐 공방,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실도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테라스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페데스탈. 손으로 걷어질 수 있는 타일이에요. 옥상층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누수나 방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손으로 페데스탈을 걷어내고 방수를 다시 하고 다시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갖고 계신 건물이 오래되면은 옥상에 초록색 방수제를 2번, 3번 막 하다 보면은 보기도 안 좋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수 효과도 없어요. 자꾸 저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햇빛에 직사광선을 방수제가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온도 변화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페데스탈로 방수를 한 번 더 보호해주는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면은 건물을 훨씬 오랫동안 누수도 없을 뿐더러 누수가 생기더라도 그 유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쭉 봤는데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네, 전체 공사 기간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공사비는 총 11억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송파역 근처에 시세랑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네, 송파역 대로변으로는 지금 매물 시세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 같이 위치한 이면에는 평당 5천에서 7천 후반, 8천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이 네. 건물은 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건물이 제가 말씀드렸던 평당 5천에서 7천, 8천은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붉은
부분생으로 이제 임차를 구성 중인데 사실 평당 8천만 잡아도 한 지금 면적이 60평 정도 되거든요. 시세는 한 48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역에서도 진짜 가깝고 또 소비력이 있는 유동인구도 많고 바로 네. 앞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임차들이 들어와야지 가장 베스트일까요? 네, 송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전문직, 그다음에 중위권 소득을 가진 분들이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이 가족 단위를 조금 겨냥한 좀 프리미엄 뭐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임대료가 높은 F&B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F&B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상부층은 여기 학세권 입지를 살려서 다양한 학원 업종으로 구성하시거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거주 인구도 많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업종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임대료랑 수익률은 어떻게 올라가게 되나요?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층은 무조건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상층부는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거는 엘리베이터 없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건물이 연면적이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연면적으로 평당 한 10만 원만 잡아도 1,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 3, 4층은 네. 한 학원에서 3개 층을 쓰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깊이 검토가 되고 있으세요. 그 영업하고 계신 학원 빠져나오는 일정, 예, 그 일정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좀 오실 것 같고요. 네. 사용 승인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개 층 임대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층도 가계약 직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풍성하게 임대가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송파역 근처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완공 현장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밸류업이 되면 다양한 임차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어떻게 하면 밸류업 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구해줘 빌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